유가 급등으로 미국의 물가가 다시 흔들리면서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 연착륙도 어려워질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개인 $200, 부부 $400씩의 텍스 리베이트를 받고 10월 20일부터 사흘간 판매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미국 대학 랭킹에서 주립대학들이 약진해 UC 버클리, UCLA, UVA 등 12개 주립대학들이 탑 50위 안에 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기후재앙 대처 등에 단합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돌연변이가 30개 이상인 BA.2.86에 감염된 코로나 환자들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등 10개 주에서 14명이 보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유가 급등으로 1년 이상 진정시켜온 미국의 물가가 다시 흔들리면서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 연착륙도 어려워지고 있어 불경기 문턱을 오가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번 분기에 26%나 급등하며 배럴당 92 내지 $95로 $100에 육박하고 있고 휘발유 가격도 갤런당 $6를 넘어선 지역들이 속출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 소프트 랜딩, 즉 연착륙이 거론되지 못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최대 걸림돌은 배럴당 $100에 육박하고 있는 유가 급등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도 계속 올라 1년 이상 진정시켜온 소비자 물가를 다시 흔들고 있고 그럴 경우 불경기가 내년으로 미뤄질 뿐이어서 올해 소프트 랜딩에도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경고했습니다. 첫째, 국제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19일 현재 국제유가에서 텍사스산 중질유는 배럴당 $92, 영국 브렌트유는 $95로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7월과 8월, 9월까지 이번 3분기에만 국제유가는 26%나 급등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오페크가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하는 생산량을 근 1년째 연장하고 있는 반면에 코로나 봉쇄를 푼 중국의 유료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국제유가의 급등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은 19일 현재 전국 평균은 갤런당 $3.88로 1년 전보다 20센트 올라갔으나 주평균 $5를 넘어 $6에 근접하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캘리포니아는 주평균이 현재 $5.76이지만은 주유소들에서는 이미 $6 중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가 급등으로 미국이 1년 반 동안 11번의 연속 기준금리 인상으로 정점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진정시킨 소비자 물가를 다시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다가 정점을 찍은 후에 1년간 진정돼 올 6월에는 3분의 1인 3%까지 둔화됐으나 7월에 3.2%, 8월에 3.7%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금리를 더 올리면 불경기에 빠질 위험만 부채질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연준은 20일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99%인 것으로 경제분석가들과 투자자들은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한 번 더 올릴 수도 있다고 길을 열어두었지만은 물가가 흔들려도 3번 모두 동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미국 경제는 소프트 랜딩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즉각 불경기에 빠질 우려는 그리 높지 않지만은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중소은행들의 위기가 폭발할 시한폭탄들이 앞에 도사리고 있어 불경기 문턱을 오가는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습니다. 상당수 경제분석가들은 미국 경제가 올해는 불경기를 피하겠지만은 내년 하반기로 지연될 뿐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은 곧 개인 $200, 부부 $400씩의 텍스 리베이트를 받고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판매세 6% 안팎을 면제받게 됩니다. 텍스 리베이트는 9월 말이나 10월 중에 은행 계좌나 종이 체크로 받게 되고 사흘간의 세일즈 텍스 할라데이 기간 중에는 학용품, 의류와 신발, 전기 제품 등의 5.3% 내지 7% 사이의 판매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10월 중에 텍스 리베이트와 세일즈 텍스 할라데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텍스 리베이트는 2022년도 소득세 세금 보고를 한 납세자들이면 개인 200달러, 부부 400달러씩 받게 됩니다. 아직 언제 보낼지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7월 1일 이전에 세금 보고를 마친 사람들은 11월 30일까지 리베이트를 받게 되고 세금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은 11월 1일까지 보고하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월 말에 개인 250달러, 부부 500달러씩의 텍스 리베이트를 보낸 바 있어 이번에도 주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에서 리펀드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은행 계좌로 매우 빠르게 입금받게 되며 다른 사람들은 종이 체크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이사한 사람들은 USPS 우정공사에 포워딩 서비스를 요청하면 리베이트 체크를 새 주소로 포워딩 받을 수 있으며 버지니아 주정부의 세금 담당 부서인 텍스.버지니아 지역위에서 주소 변경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버지니아 주민들은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세일즈 텍스 할라데이 사흘 동안 판매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버지니아의 판매세는 5.3%에서 7% 사이인데 버지니아 지역은 주정부와 로컬 정부 판매세를 합해 6%입니다. 예를 들어 5.3%의 판매세일 경우 주정부의 4.3%와 로컬세 1%가 합해진 것입니다. 판매세를 면제받게 되는 품목은 학용품들의 경우 품목당 20달러 이하의 물품이면 됩니다. 의류와 신발은 하나당 100달러 이하이면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허리케인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전기톱의 경우 350달러 이하, 휴대용 발전기는 1000달러 이하이면 세금을 물지 않게 됩니다. 이와 함께 에너지스타와 워터센스마크가 되어 있는 제품은 신상품이나 중고품도 판매세를 물지 않게 됩니다. 미국 대학들의 2024년 랭킹에서 탑5는 변함이 없었으나 주립대학들이 약진해 UC 버클리와 UCLA는 공동 15위, UVA는 공동 24위를 차지하는 등 12개 주립대학들이 탑 50위 안에 들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대학들 중에서는 의대로 유명한 사립대 존스 홉킨스가 공동 9위에 올랐고 조지타운이 공동 22위, 메릴랜드 대학 칼리지 파크 캠퍼스는 46위, 윌리엄 앤드 메리는 53위를 차지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란을 빚은 끝에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첫 대학 랭킹을 발표한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2024년 대학 랭킹이 19일 나왔습니다. 2024년 대학 랭킹에서도 1위부터 5위까지 탑5는 지난해와 변함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교 선택에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주립대학들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넘버 1 대학은 이번에도 프린스턴 대학이 차지했고 2위는 MIT, 공동 3위는 하버드와 스탠포드가, 5위는 예일 대학이 랭크됐습니다. 6위는 아이비리그 사립대학 중 한 곳인 유펜, 즉 펜실베니아 대학이, 공동 7위는 역시 사립대학들인 칼텍과 듀크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공동 9위는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와 함께 브라운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이 차지했습니다. 공동 12위는 컬럼비아 대학과 코넬, 시카고 대학이 랭크됐습니다.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대학 등은 US 뉴스의 대학 랭킹이 엘리트주의를 부채질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교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나 계속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US 뉴스 측은 이번에부터 비판론을 고려해 등록과 졸업률, 학자금의 빚 관리 가능성, 학급 사이즈와 교직원 대 학생 비율, 동문 기부 등 19가지 요소들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평가 결과 주립대학들이 약진해 12개 이상의 주립대학들이 탑 50위 안에 들었다고 CBS 뉴스는 밝혔습니다. 주립대학들 가운데 최상위권인 전체 공동 15위는 UC 버클리와 UCLA가 차지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UC 버클리가 다소 앞섰으나 UCLA가 추격을 계속해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주립대학들 중에서 뒤를 이어 미시간 대학 앤 아버 캠퍼스가 21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채플힐이 22위, UVA 버지니아 대학이 공동 24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비리그 8개 사립대학에 들어있거나 아이비리그급 명문대들 중에서 다트머스와 벤더빌트 대학이 공동 18위로 밀리면서 주립대학들보다 처지자 다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는 존스 홉킨스가 공동 9위로 탑 10 안에 들었고 조지타운이 22위를 기록했습니다. 메릴랜드 대학 칼리지 파크 캠퍼스는 46위, 윌리엄 앤 메리는 53위, 조지 워싱턴 대학은 63위를 차지했습니다. DC 소재 사립대학인 아메리칸 대학과 페어팩스에 있는 주립대학인 조지 메슨 대학이 공동 105위에 랭크됐습니다.
흑인 대학으로 널리 알려진 하워드 대학은 115위, 제임스 메디슨 대학은 124위, 메릴랜드 대학 볼티모어 캠퍼스는 133위, BCU는 142위를 기록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자유를 수호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지 지원하고 기후재앙에 대처해 더 안전하고 번영하며 공평한 세계를 만드는 데 단합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서조차 냉랭해진 안팎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고 이번 총회에 러시아는 물론 중국, 서방 동맹 정상들이 대부분 불참해 공허한 메아리가 된 분위기였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78차 유엔 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당면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구촌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임기 중 세 번째로 행한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자유를 수호할 수 있도록 계속 지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적으로 홀로 전쟁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는 순전한 침략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기후 대재앙, 팬데믹,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 저개발 지역 등 도전 과제들에 대처하는 데 세계가 단합해야 하며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더 안전하고 번영하며 공평해지는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어느 나라도 홀로 도전에 대처할 수 없는 만큼 함께 맞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지난해보다는 훨씬 적게 언급했으며 새로운 구체적인 약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번 유엔 총회에는 전쟁 중이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물론이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인도의 모디 총리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 정상들도 대거 불참해 바이든 대통령 혼자 외친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 분위기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에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새로운 협력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0일에는 브라질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 미국 내 브라질 노동자들을 함께 만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와도 첫 대면하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에서 4일 동안 머물면서 4번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 선거 전에 더 신경 쓰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 첫날 오전 두 번째 순서로 연설한 데 비해 윤석열 대통령은 둘째 날인 20일 오전 18번째로 연설하게 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에서 돌연 변이를 30개 이상 많이 갖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는 BA.2.86 변이에 감염된 코로나 환자들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를 포함해 10개 주에서 14명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와 새 백신 제조사들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BA.2.86 변이도 새로 업데이트한 백신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올겨울 대확산은 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보건당국과 의료진, 과학자들을 긴장시켜온 BA.2.86 변이에 감염된 환자들이 10개 주에서 14명이 보고됐으나 공포를 되살릴 위험 수위는 아닌 것으로 CBS 뉴스가 19일 보도했습니다. BA.2.86 변이는 돌연 변이를 30개 이상 더 갖고 있어 그만큼 빠르고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우려돼 왔습니다. 현재까지 BA.2.86 감염 케이스들을 보면 뉴욕주가 3명으로 가장 많고 버지니아와 오하이오가 각 2명, 콜로라도, 메릴랜드, 미시건, 오레건, 펜실베니아, 텍사스, 워싱턴주 각 1명씩으로 10개 주에서 14건인 것으로 CDC는 집계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코로나 중증 입원 환자 추세를 보면 BA.2.86 변이가 당초의 우려보다는 덜 확산되고 치명성도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 중증 발병으로 입원한 환자들은 지난 한 주 2538명으로 전주에 비해 7.7% 늘어났습니다. 그 이전 주에는 16% 증가한 바 있어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한풀 꺾인 것으로 CDC는 보고 있습니다. CDC는 다만 BA.2.86의 위험성을 속단하기에는 때가 이르다고 지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DC는 BA.2.86에 감염된 환자들이 다른 감염 환자들과 접촉한 적도 없고 외국을 여행한 적도 없어 감염 경로를 아직 특정짓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BA.2.86 변이에 대해선 실제 감염 환자로부터 채취한 샘플을 갖고 전파력과 위중성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와야 올 가을과 겨울 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BA.2.86에 의해 올 가을과 겨울에 미국이 또다시 팬데믹을 겪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DC는 현재까지의 추이를 보면 BA.2.86 변이가 비록 돌연 변이를 30개 이상 더 많이 갖고 있지만 면역 체계를 회피해 감염시킬 능력이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새로 업데이트한 코로나 백신을 배포하기 시작한 화이자와 모더나는 새 백신이 BA.2.86 변이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임상실험 결과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